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정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이 줌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마치 옆에 있는 듯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최홍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협상학에 대해서 배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의사소통하며 또 나의 의견과 상대방 의견을 잘 조율하여서 또 뜻을 관철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협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학을 바르게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윈윈 협상학을 통해서 우리 사역에 또 많은 진보가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강의를 정말 자원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최은성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모든 참석한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길 바라옵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12주 가운데 오늘 10일, 다음 주 12 이제 한번 마치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협상이 목회에 어때?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도 올려놨는데, 선교회 때, 협상회 때 이렇게도 올려놨는데, 이 협상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협상은. 우리가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먼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도시 가운데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노년이 들수록 이제 그런 주의인데, 제가 선수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계를 해놓은 집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어서 이제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했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여러 집들을 보고 생각을 한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하는 거죠. 이제 이미지화 딱 이제 스케치를 이제 해서 이미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이렇게 대충 잡고 설계사에게 맡기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평수에 몇 층에 방이 몇 개에 부엌이 몇 개에 화장실이 몇 개에 공간이 스퀘어미터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사에 맡기면 설계사가 스케치를 하고 해서 도면 기계로 이제 도면을 그리죠. 그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면 이제 설계사가 설계를 한 것을 요청한 사람한테 몇 번 감수를 이제 요청을 하지요.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지. 그러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최소 2-3번, 또 뭐 많게는 뭐 5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설계사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요청한 사람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재료라든지 뭐 색상 컬러라든지 배치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매트리얼들이 어떤 것으로 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계도상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 협상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집 짓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목회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또 사람들의 육적인 면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영적인 면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계가 다 끝나면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설계한 것을 감리를 받아야 돼요.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리사한테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땅이 단단한지, 비가 왔을 때 땅이 물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지, 또 태풍이 불어왔을 때, 지진이 있을 때 이 집이 설계한 대로 제대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고, 그 집의 무게와 크기에 맞춰서 거기 들어가는 자재들, 매테리얼들이 제대로 다 됐는지 감리사한테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감리를 하고 아니다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수정을 하고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 감리사가 감리가 다 끝나서 감리사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딱. 그러면 이제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면 이 감리사가 도장을 찍어줄 때 이 감리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이 집이 증축이 다 끝나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무너졌다. 집이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창문이 깨졌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책임을 설계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감리사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왜? 자기가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예, 감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설계가 끝나고 감리가 끝나면 건물을 바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설과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제출을 해요. 예, 제출을 해서 건축을 승인받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오늘 내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받아서 가서 오늘 갖다 냈다 그래서 아이고 잘 되셨네요. 내일부터 땅 파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그 공무원에 따라서 영향도 이제 뭐 빨리 되냐 적게 되냐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 허락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또 정부기관에서 설계가 완벽하게 됐고 감리가 완벽하게 됐어도 설계를 신청하면 건축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나와서 또 검사를 합니다. 예. 정화시설, 하수시설, 수도시설, 땅 문제, 전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설계도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와서 또 다 검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또 잘못했으면 바꾸라고 그러고. 이래서 건물 하나 짓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이 이제 도장을 찍어줍니다. 예, 도장을.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제 땅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가 다 완공이,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다 그래도 내가 들어가 살지를 못해요. 공무원이 와서, 공무원하고 감리사가 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감리를 다 하고, 또 공무원이 직접 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와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그때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을 하는데도 여러 절차에 의해서 이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의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 앉아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났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대화할 것인지 서로 상호 전에 얘기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주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 상대방이 주어졌던 1시간이고 2시간 얘기하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헤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보면 말은 많이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죠. 이제 어젠다가 없었으니까. 예. 근데 이 협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협상을 할 때는
그냥 만나서 협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전부 다 그 협상을 하고자 하는 어젠다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필리핀하고 3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 오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분위기가 이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은 필리핀 정부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MOU를 맺어놓고도, MOA를 맺어놓고도, 또 가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맺어놓고 돈까지 와도 어떨 때는 손해보고, 자기들이 손해보고 계약을 파기하고 이럽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지난주까지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 우리 측에서 해결의 방도를 찾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다 물어봤죠. 무엇이 문제냐 했더니 제가 판단하고 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필리핀에서 50%를 현금으로 주고 50%는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협상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제 온 답이 그랬어요. 일사천리로 될 거라고. 제가 이제 50%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100%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50%만 돈을 받는 걸로 하고 제가 50%는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SPC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협상이 진보가 안 나갈 때는, 이러한 그 순간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못하면 한 3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 또 필리핀 주 정부하고 지금 현재 정부하고 하는 건데, 이거 괜히 모양새가 좋지 않겠다. 그래서 나도 50%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상에 고리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응이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또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답이 올지 아니면 월요일 날 답이 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협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집을 완성하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협상은. 제가 이제 오늘 좀 11번째 강의는 숫자와 나눔을 통한 취용사회 협상 이야기 인데요. 제가 2018년도까지 해외 명함을 모은 것이 한 4만 5천 장, 6천 장 됩니다. 해외 사람들 명함만. 여기는 대통령, 총리, 장관, 기업인 해가지고 한 4만 5, 6천 장인데요. 명함을 다 껴안고 다녔어요. 명함을 명함철 있죠. 명함철 앨범. 명함 앨범을 다 꽂아가지고 이쪽은 중남미, 이쪽은 동남아시아, 이쪽은 미주, 이쪽은 아프리카, 이쪽 해가지고 그 철을 명함철 두꺼운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몇 개씩 A, B, C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명함을 전부 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명함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명함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명함에. 앞면은 기록하지 않고. 그 명함을 이제 한국에서 받은 명함은 엄청나게 많죠. 한국에서 받은 명함은. 근데 한국에서 받은 명함은 그냥 다 이렇게 명함 저거 해가지고 보관만 하고, 명함은 다 버렸어요. 한국 명함은.
다 찍어놓기만 하고. 근데 외국에서 받은 명함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명함철에 다 해놨는데 2008년도의 숫자가 한 45,000장, 5,000장, 6,000장 정도 됐고 그 뒤로 2020년이죠. 2020년 제가 1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2015년 그 전까지 한 500여 장 이렇게 더 모았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명함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명함 박물관. 전 세계 어디도 명함 박물관은 없잖아요. 명함 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지금도 아직도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명함 박물관을 만들면 거기 그 사람 정보가 다 적혀서 노출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 거 노출시켜주면 뭐 좋은 거지 뭐. 그러고 명함 박물관을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한 45,000장의 이 명함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모아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명함을 분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인들, 이렇게 명함을 두 분류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놓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그분들하고 거래, 이제 비즈니스가 있는 분들, 국가의 뭐 대통령이 됐던 장차관이 됐던 기업인이 있던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거기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해 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전화에 다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이제 2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전화를 아제르바이잔 전화 2대, 한국 전화 2대 이렇게 4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다 입력해 놓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핸드폰의 전화번호가 한 대당 한 10,000대씩 10,000명씩 입력이 되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이제 2개니까 이제 4개니까 이제 주로 아제르바이잔 핸드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국 핸드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핸드폰에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숫자는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어느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네이버에 주소록을 아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냐고 네이버 전화 주소록 그걸 오래전에 이제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거기다 이제 계속 백업을 해놓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쓰던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 전화번호를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제 바꾸면서 그 전화번호를 바꾸고 현재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전부 다 네이버에서 다시 백업은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모르는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모르는 전화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이래서 누구입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를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한 9,000 몇 명 전화번호 중에서 한 3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안 되면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메일을 아는 사람은 메일로 보내더라고요. 왜 도대체 전화가 안 되냐고. 그래서 메일로 연락해서 다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들어가서 99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선교사한 2002년도죠. 2002년도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이 3년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년은. 3년 동안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힘들게 한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그 덕분에 또 3년 동안 아제르 안디옥 교회, 제가 설립한 아제르 안디옥 교회는 또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됐어요. 또 2005년도까지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15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년들만 15명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이제 덕분에 또 활성화가 되고 성장은 많이 이제 했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교회 성장에 디딤목이 되면서 고통의 시간이었죠. 이제 비즈니스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과정에 3년의 과정이 있으면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우리 비즈니스를 배우는 일반 사람이든 크리스찬 기업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333이 이때 확립이 된 거예요. 3년 실패하고 3년 자리 잡고 3년 9년 차부터 제가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333 그래서 3일 3개월 3년, 3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성립이 된 것이 바로 이 3년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뭐 엄청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많이 만났죠. 제가 얘기했듯이 173번의 제품을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73명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3년 기간에 엄청난 많은 사람을 만난 거죠. 저희 학원, 제가 그때 이 3년 기간에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명에서 60명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영어 학원을 했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 한 달에 또 5, 60명씩 또 몰려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컴퓨터 학원과 영어 학원을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저희 직원들을 전부 다 15명의 직원들을 전부 다 교인들이죠. 성도들을 전부 다 직원으로 다 채용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아제르 인질대 지금 폐쇄당했습니다. 폐쇄당했는데 노출돼 가지고 아제르 인질넷을 운영하면서 거기다 막 계속 자료를 올리고 막 이런 일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들을 데리고 이제 하게 이제 된 시간이 바로 이 3년이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자리를 잡게 해준 3년. 학원, 컴퓨터 학원, 영어 학원, 또 그다음에 또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자리 잡게 하는 이 3년. 그다음에 아제르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는데 또 3년. 그래서 저한테 있어 이 3년은 아주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3년이라는 거.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저희 학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제 비즈니스가 이제 성장하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 학원의 직원이 한 20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이 3년이 이제 지나서 그게 그 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이제 교회 식구가 되고 2005년이 이제 넘어서고 이제 5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첫 사업을 얘기했던 대로 11억짜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2005년도에 11억짜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1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하고 8년도에 28억짜리 사업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50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65억짜리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2010년까지죠. 2009년, 10년까지 이제 계속 3년 단위로 이 사업의 액수가 굉장히 이제 커져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하고자 하는 뭐 이제 주 정부 사업, 한국 정부하고 하는 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 역할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뭐 정부에서 어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제 그러한 게 중개적인 일을 이제 해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박부 국립대학교에 뭐 한글 어문학과를 뭐 세우는 일.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국제 NGO 포유 NGO를 세우는 일. 이제 이런 일들이 2010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3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3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볼 때 3년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개념 없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잘난 척. 여기냐면 제가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제르어로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1시간씩.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서 2009년 이전에 2000 이전이죠. 한 번도 내 언어 실력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잘하는 줄 알고. 왜? 영분이 통역도 해주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서 장관이 오든 기업 의장들이 오든 방송국에는 뭐가 오든 전부 다 대사관에서 통역할 사람 없다고 와서 통역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다 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그때 당시 말이야 한국 선교사들 한 150명, 180명 있을 텐데 최고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제 이제 스스로 이 정도면 아제르바이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지 이러고 이제 다녔던 건데, 이 협상의 협자도 모르면서 3년 동안 그냥 바닥바닥 됐고요. 그 3년 동안은 협상의 협자도 모르면서 협상하러 다닌다고, 사업하러 다닌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사업하면 되냐고 말이야.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인터코브의 몇 분이, 사업을 했어요. 국수 공장도 하고, 또 여행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쫓아다니고, 현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사업을 이렇게 하냐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이제, 6년 차 때 이제 그러고 이제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8년, 9년, 10년 들어서부터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정신이. 사업은 기용섭이 네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비즈니스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말도 좀 바꿔야 되고, 세상적인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년 사이에. 그래서 언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아제르바이잔 언어의 폭도 넓어지고 한국어 언어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왜 언어의 폭이 제가 좁냐면, 엄마의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 끝나면 교회 아니면 학교, 이러고만 다닌 거예요. 중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 그러고 신학교 바로 갔으니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별로 이렇게 다녀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평상시에는 사용하는 언어 폭이 높다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굉장히 넓은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언어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예. 예. 그 언어의 폭이 좁은 것을 언제 느꼈냐면 7년, 8년, 9년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보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 용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너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비즈니스 용어, 마케팅 용어, 뭐 이런 거, 협상학 용어, 이런 다양한 이제 책을 이제 설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 다닐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책을 한 권 내지 두 권을 삽니다. 뭐 비행기를 뭐 엄청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다 읽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다 읽었습니다. 눈으로. 근데 어느 날 눈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은 것이 읽기는 읽었는데 그 책에 대한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이 책은 비행기 안에서 봐도. 결과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책을 사서 보는데 뭐냐면 이게 시간 때우기로 책을 본 거예요. 이게.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낙서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낙서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책을 이렇게 사면 제가 읽는 책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줄을 치고 네모를 치고 제가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그리고 이 파란 이 플러스 펜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네모를 치고 삼각형을 하고 줄을 긋고 거기다 또 토를 달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저분해요. 굉장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한 10여 년 이상 읽었어요. 읽었던 책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강의를 하면 강의 준비를 이렇게 이 노트에다 강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머릿속에 있어도 강의를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강의가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같은 그 라인에. 그러면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강의하면서.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그동안 이 책 읽으면서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막 줄치고 막 거기다 쓰고 작가가 쓴 책을 지워버리고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지워버리고 제 위를 갖다 달아놓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렇게 강의 역량을 이렇게 키워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을 읽는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읽지 말고 좀 제발 읽을 때 줄치면서 읽고 거기 교정도 보줄 거 있으면 좀 얘기하면 재판할 때 고치겠다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이 숫자적인 이런 그 기관들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제 이 안목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015년이 14년, 15년은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있으면서도 계속 해외 다니면서 세종학교에 있으면서도 시간만 나면 해외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들어서는 이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자꾸 해외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2015년 9월 달에 이제 선교 총괄 목사를 사임을 하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그러는 가면서 16년 또 이제 매출이 또 올라가고 17년 매출이 올라가고 18년, 19년까지 매출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16년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해외에 16년도에 5개 나라에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지사를.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스, 브라질,
이런 나라에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제가 이 지사는 무엇을 하는 지사냐면 죄송합니다. 전광판을 파는 지사예요. 전광판. 예. 그래가지고 현지인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현지에 가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한인 기업인들을 만나고 현지 기업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이제 사업 때문에 다니죠. 근데 제일 제가 지사를 설립할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가서 강의해주고 같이 가서 교제해주고 하다못해 뭐 식사라도 대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늘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 좋은 인적 자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도 2명을 받아서 캄보디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뭘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직원을 한두 명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 직원들한테 매일 급여가 매월 급여가 나가지고 현지 직원들한테 뭐 많이는 안 나가도 뭐 현지 사장에 맞게끔 이렇게 나가는데 직원이 현지의 직원이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노트북을 하나씩 다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네트워킹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베트남 아침 8시에 노트북을 로그인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노트북이. 근데 노트북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딱 사무실에 딱 고정을 해놓고 노트북에 잠김 장치 있잖아요. 그 열쇠. 책상에다 딱 해놓고 사무실에 와서 노트북을 열면 로그인을 하면 그 로고가 제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출근했다 안 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출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근한 뒤에 퇴근할 때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중간에 일을 하는지 가서 지가 뭘 하는지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실적은 뭐 처음부터 기대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5개를 설립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전광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도 3번이나 갔다 왔죠. 캄보디아도 제가 3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갔다 온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5개를 제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지 말고 전 세계 최소한 50개 정도의 지사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니는 나라마다 지사를 설립하고 다닙니다.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아공, 뭐 이탈리, 뭐 이런 미국, 멕시코 막 이게 지사를 해가지고 지사가 38개로 늘어났어요. 38개로. 자, 38개로 늘어나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제가 이제 이 38개 지사를 운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현지에서 제가 현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직원들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막 야단을 치든.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소개받은 이 현지 직원들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하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2명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로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얘를 통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한 기간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면 그 선교사님한테 계속 부탁을 하겠는데 또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 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이제 소개시켜주면 선교사님 알아서 하셔야지 언제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불편함이 이 불편함이. 근데 제가 현지 애들하고 뭐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영어로 이제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애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제대로 출근도 안 되고 변명이 많고 그리고 다른 잡을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실적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38개의 지사를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하고 한국 사람으로 바꿉니다. 지사를. 거기는 교포들로. 이제 전광판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기자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바꾸고, 그래서 5개, 처음에 5개로 시작했다가 38개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이제 5개만 이제 남아있죠. 전광판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LA에 하나 있고, 이런, 지금 베트남만, 이제 베트남도 한국분이 하시고, 그리스도 한국분이 하시고, 이게 이제 5나라만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이런 이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삶에 있어서 이런 이 숫자적인 요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숫자적인 요소가 저한테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요소들이. 처음에 컴퓨터 5대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5대라는 이 숫자적인 요소가 저한테 매일 이제 온 거죠.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 한국 교회에서 들어와서 컴퓨터 학원을 통한 교회 개척 2002년도부터 2005년 7년 사이에 최용섭 선교사의 컴퓨터 학원을 통한 교회 개척 이 사역이 한국 교회에서 이슈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인터콥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컴퓨터 학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바울 선교사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추방을 당했죠. 인터콥이 다 컴퓨터 학원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학원을 하면서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아제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그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한동대학교 김기석 교수 FMNC 그때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동대학교 정보통신 거기 대학원 학과를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FMNC 설립되는데 제가 같이 했고 제가 지금 선교단체로 있는 수임 이재규 카이스트 이재규 교수님하고 같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최용섭 선교사의 컴퓨터를 통한 교회 개척 사례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까지, 미국 선교단체까지 이슈가 됐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교회 개척이. 그리고 이 5대라는 이 숫자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3년의 비즈니스라는 이 3년이라는 개념이 또 저한테 이제 이 3년의 고통의 과정을 건너서 고통의 강을 건너니까 이 3년이 자리 잡힌 또 3년, 또 3년이라는 개념이 또 숫자가 저한테 딱 자리 잡혔습니다. 그 고통의 계절, 자리 잡은 계절, 또 3년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3년은 완전히 풍성한 계절이었어요.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5대, 비즈니스 3년, 비즈니스 3년, 비즈니스 3년,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기간, 그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숫자적인 요소들이 저에게 굉장히 어떤 감동적이면서도 최용섭이를 이렇게 세워주는 주춧돌이 됩니다. 이게 숫자들이.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지사를 5개를 세대별해서 38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38개가 결과적으로 하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33개는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5개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연마다 얼마 몇 천억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메모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년 뒤에는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몇 억이 됐지 이런 그 개념들이 아주 딱 이게 딱 이 제 머리에 포지셔닝화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숫자는 효용섭이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이 5년 5개 3년 173개 뭐 이런 숫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공사할 때 보면 이 타워 같은 것을 딱 3개월 했기 때문에 3개월에 대한 개념. 축구장 공사를 1년에 했기 때문에 1년에 대한 개념. 수영장을 1년 6개월에서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에 대한 개념. 벨로디움 경기장을 수영장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 한 1년 8개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리조트 한 2년 공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2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3개월짜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효용섭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환경이 전부 다 숫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되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숫자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 안에 은혜가. 참 눈물겨운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참 하는 감사의 은혜가 있고 그 숫자 안에 그 축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 그래서 이 효용섭이에게 있어서 숫자를 빼면 제가 늘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2012년도에 책을 우리 세종안교회 이제 세종안교회에서 이제 출간을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책을 출간을 하는데 책을 출간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책을 한번 출간해 본 적도 없고 출간을 해보려고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틈만 나면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환경에 있어서 목표 환경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평일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다 뭐 서머리를 해놓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여져 가지고 우리 세종안교회 노뎀나무 거기에서 간증책을 하면 내면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이제 효용섭 이야기를 이제 출간을 하죠. 그때 효용섭 이야기를 제가 출간할 때 제목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니 한국에서 효용섭이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알겠냐고 다른 걸로 합시다. 다른 걸로 해야 이 책 엄청나게 팔지. 그래야 당신들도 돈 좀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출판비를 2,500만 원을 줘가지고 2,500권을 인쇄를 했는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효용섭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책 이름을 효용섭 이야기로 출간을 한 겁니다. 효용섭 이야기로.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 딱 책을 10권을 출간을 했어요. 10권을. 10권을 주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또 제 이 머리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죠. 책 출판, 효용섭이 책 10권 출간을 했네. 이게 딱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이 숫자적인 요소들이 효용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내년에 책을 이제 올해 이제 여러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책을 1월 달에 10년이 됨과 동시에 책을 출간을 해야 되겠다. 출간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계속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서 이제 거짐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작가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2권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을 보고 이제 내년 1월 초에 아니면 1월 말에 이제 출판사장에 맞춰서 이제 출간을 하는 걸로. 그럼 이제 12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제가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제적인 복을 엄청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이 제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벌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제가 총리실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제 NGO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총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얘기로 저녁에 식사하면서 물었는데 식사하는 얘기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사관에 얘기를 해서 대사관에서 데이빗 초이 너에 대해서 인증을 하나 받고 대사관에서 NGO로 설립해도 추천해준다는 추천서를 하나 받아오면 좋겠다. 그럼 그건 받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대사한테 받아가지고 총리 비서실에 넘겼습니다. 우리 제 비서를 통해서. 기대가 엄청 컸어요. 기대가. 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기를 뭐냐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3년. 3년. 그래서 제가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이 NGO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또 3년을 기다려야 되냐 또? 그러면 NGO 만들 필요 없다. 근데 오는데 뭐 내가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NGO를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아제르바이잔에 국제 NGO가 8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 NGO가 이제 그 중에는 UN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찬 NGO도 한 7, 8개 있었고요. 80여 개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3년이 걸리니까 3년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러면 포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떡하지? 한국으로 가지고 왔지 뭐. 이제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락이 와서 총리 비서한테 연락이 와서 총리한테 갔더니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5번째 총리, 아제르바이잔은 부총리가 5명이 있습니다. 부총리가 5명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도 이 부서가 15개 있는데 이 15개를 세 부서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총리가 1명씩 있습니다. 근데 이 NGO는 문화 담당 부총리가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화 담당 부총리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내가 사실 이렇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좀 너희들이 공사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돈 좀 벌어놓은 게 있는데 NGO 설립해서 이걸 다 활용을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것은 그거고 총리가 지시하기를 바로 NGO를 허가해줘라. 그래서 허가의 기쁨을 알려주려고 저를 이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저보러 뭐라고 그러냐면 네 부인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은 꼭 행사를 하면 부인하고 같이 행사를 합니다.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부인 데려오고 뭐 가능하면 대사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세레모니를 한 거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임명장만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3년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얘들이 2주 만에 NGO 포유입니다. 포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영어로 포유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아보니까 포유 영어는 하나도 없고 아제르바이잔어로 써 있어요. 세닌 위춘.
세닌 유춘, 세닌 유춘이 뭐냐면 당신을 위하여예요. 당신을 위하여. 포유, 영어 포유입니다. 포유. 예, 그 말이 아제르바이잔 말로는 세닌 유춘, 당신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포유로 영어로 해놨던 자기들이 세닌 유춘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아니 무슨 뭐 그냥 뭐 임명장 이런 게 서티피케이트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3년 걸린다고 하더니 2주 차에 주는데, 무슨 뭐 방송국에 와 있고 뭐 앞에 뭐 테이블에다가 뭐 이런 막 케이스 같은 거 막 놓고, 그것도 보라색 저 뭐 보기 좋은 색으로 막 띠도 눌려놓고, 그걸 응? 그걸 딱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요. 야, 진짜 이건 한국보다 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세레모니를. 그냥 서티피케이트 하나 주고 뭐 우리 그 MOU 하는 것처럼 이런 천에다가 뭐 이렇게 쫙 벌려고 하나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뭐 케이스를 쫙 만들, A3 있죠? 그런 케이스에 딱 해가지고 그 안에 금바퀴 딱 붙여가지고 막 주는데 얼마나 속으로 감동이 드는지요. 야, 야, 뭐, 이 녀석들이 다 있다냐, 속으로. 3년 걸리라고 하더니만 2주 만에 주면서 이렇게 막, 성대하게 해줄까.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숫자적인 개념이 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동장에 있는 모든 재정을 포유 파운데이션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자, 이동을 해놓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돕기 시작할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대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최 회장이 알아서 하시지 뭐 대꼭 나한테까지 뭐 얘기하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한 게 뭐냐면, 여보, 어쨌든 이 NGO를 가지고 피난민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분쟁을 합니다. 매년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하냐면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5년의 중임입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5년의 중임. 대통령을 하면 10년밖에 못해요. 근데 그 헌법 밑에 조항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분쟁 발생 시에는 그 해 의회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평생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아제르바이잔에서 1년에 한 번씩 아르메니아다 총을 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 아니 올해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이겼어요. 올해 처음으로. 10몇 년 동안 아르메니아가 계속 승리를 했는데 올해 이겼는데, 올해 왜 이겼냐면 터키도 지원해줘서 이겼어요. 드론을 지원해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피난민 학교가 아제르바이잔 그쪽에서 온 피난민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학교가. 그 피난민 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행정자치가 다 해요. 똑같이. 그 학교에 컴퓨터 5대씩을 지원을 해주자. 이게 이제 이 5대라는 개념이 이제 컴퓨터 학원 할 때 5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피난민 학교에. 3개월에 한 군데씩. 자, 우리가 교실을 하나 지원해주면 어떤 교실이든 좋다. 새 교실 안 줘도 된다. 다 망가지는 교실도 상관없다. 주면 우리가 다 인테리어하고 집기 집어넣고 컴퓨터 5대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한 번씩 이제 설치를 해주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고 5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학원을. 그리고 거기다 선생을 이제 보내주고 컴퓨터 학원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쟤들한테 컴퓨터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쟤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영어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이제 보내줍니다. 영어 선생님 한 명씩. 컴퓨터 선생 1명, 영어 선생 1명.
이제 그게 또 이제, 야, 그 학교에 지금 영어 선생님 1명, 컴퓨터 선생님 다 가고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이제 숫자가 딱 이제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 피난민 학교에 컴퓨터를 언제 다 설치해 주냐? 이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에, 한 달에 한 학교씩 컴퓨터 5대씩 하자.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야, 학교를 이제 그 컴퓨터 기증식을 하니까 세레모니를 다 하죠. 컴퓨터 5대를 들고 가고, 예, 방송국이 쫓아다니고 이러죠. 근데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화장실 한 달에 한 군데씩. 예, 한 달에 한 군데씩. 그때 당시에는 뭐 5,000불, 6,000불씩 이렇게 들여서 화장실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제가 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게 해주었냐면, 한국에 이렇게 오면서 휴게소 가서 보고 놀랐어요. 화장실이. 이게 화장실이 진짜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너무 좋으니까 이 화장실을 난민학교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군데씩 이렇게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 예, 이 수도를 중심으로. 카프카스 지역은 9월부터 눈이 옵니다. 9월부터 5월달까지 눈이 옵니다. 예, 5월달부터. 그리고 거기는 보통 영하 40도에서 50도 가죠. 근데 이제 이 수도 중심으로는 사막이기 때문에 12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근데 이제 춥지요. 교실이 추우니까 쟤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서 학교에 등유 있죠. 등유라고 있죠. 등유. 경유죠. 경유를 지원합니다. 경유를 한 달에 30개 학교씩. 경유는 뭐 그 나라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숫자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숫자적인 개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용섭이 하면은 이 숫자적인 개념 꼭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이게. 근데 이 숫자적인 이 따라다니면서 이 숫자를 완성되어질 때, 이 숫자가 완성되어질 때, 그냥 이 숫자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 숫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안 될 때는 설득을 하고, 안 될 때는 설득을 해서도 안 될 때는 그 사람들한테 강요도 하고, 또 강요로 해서 안 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싫으냐? 싫으면 나도 부디 내 돈 들여서 내가 해줄 필요가 없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협박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뭘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 학교에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이 언론 좀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뭐가 안 돼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뭐 협박에서 뭐 욕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니 너희들이 뭐 안 해주면 나 안 해줘도 나 상관없어. 아니면 너희들 손해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이 숫자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 NGO를 통해서 이 일을 하면서 제 말 버릇이 늘은 거예요. 말 버릇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꼬맹이서부터 어린 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위에서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은 환경 속에서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말로 하고 다니는 거죠. 또 해외에서는 뭐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 그냥 영어 가지고 영어 가지고 필리핀에서 2년 동안 배웠던 영어 가지고 막 그런 용기 있게 막 틀리더라도 저는 막 하는 거죠. 뭐 지들이 뭐 알아서 들으라고.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 버릇이 는 것입니다. 이 말 버릇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적인 개념에서 말 버릇이 늘어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협상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협상을 상대방을 웃겼다가 상대방의 눈물을 뺐다가 상대방의 얼굴이 그냥 찡그리게 했다가 하고 상대방의 때로는 엄포도 주고 때로는 상대방을 잘 부슬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숫자적인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제가 커진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숫자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지금 이런 형상들이 이런 형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컴퓨터 5대 3개월 173번 뭐 이런 X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달성을 하고 이루고 실패를 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서를 써가면서 계약서를 쓸 때도 제가 이럽니다. 이번 이 계약서는 항상 그 리미트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아니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 이 계약서는 항상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동을 하는 거죠. 나는 최고의 컨디션을 당신한테 제공했으니까 당신이 7일 안에 이것이 성사가 안 되면 이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숫자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 최용섭이가 이 협상이라는 것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냥 비즈니스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비자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이랬더라면 오늘의 제 형성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2008년이 NGO가 설립이 되고 나서 제 사역이 커지고 비즈니스가 커지고 이러니까 교회와 비즈니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 사역을 평상시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 설교만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러는 와중에 학후 국립대학교 안에 한국어문학과 대부분 한국학과를 설립을 하죠. 인터콥에서 아제르바이잔 그 외국어 대학교에 오래전부터 한국학과를 설립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죠. 학과죠. 근데 저희는 한국학과보다도 좀 고급스러운 학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한국어문학과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근데 그것도 박구 대학교에다 얘기하니까 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학과장이죠. 동양대학장이죠. 동양대학장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3년 걸린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제가 그 동양학대학 대학원장, 학원 대학장이죠. 제가 한국에 3박 4일 동안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관두어.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3년 걸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일본도 3년 걸렸다는 거예요. 중국도 3년 걸리고 터키도 3년 걸리고 3년 걸렸는데 너라고 바로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너라고 그래서 해주기 싫으면 말어. 안 해도 돼. 안 해줘도 돼. 그랬더니 그 동해학대장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총장 잘하니까 총장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총장을 찾아가서 총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데 3년이나 걸린다고 그러는데 총장 권한으로
총장 권한으로 허가를 해줘라.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8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총장한테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교실 2칸을 줘라. 2칸. 교실 2개를 줘라. 그래서 이제 교실을 2개를 줬는데 가보니까 화장실 뜯어낸 자리, 그 다음에 그 옆에 화장실 창고를 준 거예요. 교실로 쓰라고 저보러.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데려갔는데 여보 이게 교실이래 이게. 그래서 제가 할래? 우리 집사람한테 할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여보 여기서는 못 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개를 제가 리모델링을 합니다.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하고 책상 사다 놓고 뭐 컴퓨터도 사다 놓고 TV도 사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여보 당신이 학과장을 하라고 우리 학과장으로 이제 학교로부터 임명을 받는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바울선교회에서 이제 가족을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을 불러옵니다. 이제 이 NGO가 설립이 되니까 제가 이제 엄청 봉사활동을 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 회사로 비자를 받고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NGO를 설립해냈고 NGO를 통해서 비자를 안 받느냐고. 그래서 NGO를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이드를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NGO에서 비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비서한테 패스포드만 다 보내라는 거예요. 패스포드만. 호이구야. 옛날에는 의무부에서 비자 받았습니다. 의무부에서 비자 받을 때 1인당 얼마였냐면 아제르바이잔 돈으로요. 1100마나트였어요. 1100마나트. 1100마나트면 1년에 한 1100불 정도 듭니다. 1100불 정도 돼요. 1인당. 굉장히 센 거죠. 네 가족이면 4,500불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공짜로 받습니다. 비자를. 총리실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팀들, 저희 가족들, 뭐 애들까지 다 이제 그냥 패스포드만 갖다 주면 그냥 프리예요. 프리. 복수도 그냥 프리입니다. 비자피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비서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지러 오라고 그러고. 근데 의무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요 가서 뭐 비자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이제 되어서 저희 NGO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비자도 베풀어 주고 이렇게 비자도 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숫자적인 개념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또 한국에 와가지고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처음에는 강의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양반 강의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강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설교만 해봤지. 그 강의로 오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왜 오늘 오셔서 설교를 하냐고.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설교식 강의를 한 거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면 찬송가 부르듯이 뭐 이렇게 부르듯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강의하고 설교하고 구분을 못하는 최용섭이. 제가 이제 2016년, 16년부터 이제 15년, 14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세종학교에 있으면서 4인 사색을 제가 이제 2015년도인가요? 하러 갔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4인 사색을. 근데 22분씩 하는 거예요. 그게 4인 사색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개의 주제를 가지고 4번 하는 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4인 4색을 4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감 회장님이 그걸 보시고 아니 최영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래서 2번을 합니다. 4인 4색을. 그래서 4인 4색을 이제 2번을 하죠. 이게 이제 8인 8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킨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저한테 그 8인 8색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한 번은 워낙 한국교회 뜨고 있으니까 한 번 시킨 거고, 한 번은 그 CTS에서 카메라가 필요했어요. 카메라가. 아니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있어도 뭐 최영섭한테 한 대 사달라고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2,500만 원을 주고 CNG 카메라를 한 대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사주고 나서 바로 4인 사색을 한 번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뇌물 주고 4인 사색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때 카메라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줬더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한국에 오면서 4인 4색을 하면서 이 4인 4색 이 숫자 개념이 제 머릿속에 싹 배겼어요. 8번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방송 이게 이제 녹화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제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 4인 4색을 제가 보면서 최용섭이 잘하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4인 4색 다 봤어요. 근데 최용섭이가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설교를 가면 20분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면 40분 설교하라고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 몇 분 설교해야 됩니까? 어디 가면 20분, 어디 가면 40분, 많아야 50분. 그러면 제가 그러죠. 목사님 시간 절차 이런 걸 좀 줄이고 저한테 40분 주십시오. 네, 40분. 그럼 목사님들이 알겠다고 40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0분 개념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또 목사님 제가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할 시간이 몇 분이죠? 40분입니다. 그럼 목사님 시간 앞에 있는 걸 다 줄여버리고 저한테 1시간 주십시오. 60분 주십시오. 그래서 40분, 60분이 머릿속에 딱 배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 시간은 목사님 뭐 저녁인데 뭐 일찍 끝날 필요 뭐 있습니까? 제가 웃기고 울리고 은혜 받고 다 할 테니까 저한테 90분 주십시오.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는 90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40분, 60분, 90분이 이게 제 머리에 항상 이게 포맷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데 가면은 90분 강의하라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90분 강의하려고 제가 여기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딱 그래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고. 아니 90분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냐고. 120분 2시간 합시다. 2시간. 그런데 이 120분 2시간이 딱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저를 부르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섭은 2시간 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청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딱 2시간 내야 된다.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시간적인 개념이 최용섭 하면은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람들이 만날 때 일반 이 대부분 뭐 그냥 이렇게 이제 무한정한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기업적인 관계나 뭐 이런 것 만날 때 자 오늘 40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30분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던져놓고 대화를 하고 컨설팅을 해줄 때 어떤 회사는 당신은 5번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10번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30분씩 5번 해주겠습니다. 30분씩 아니면 1시간씩 10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이 시간 개념이 최용섭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아까 건축을 제가 협상학의 비유를 해서 얘기했듯이 이 오늘의 이 협상의 이야기를 만들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최용섭에게 시간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 개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활용을 합니다. 제가. 왜? 그동안 이 20여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숫자적인 개념을 너무 정확하게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39, 27, 66권. 이게 3927. 딱 맞잖아요, 이게. 3927. 이게 너무 이게 아구가 딱 맞잖아요. 아구라게 쓰면 이상한데. 아구라게 쓰면 이상한데. 392766. 이게 아구가 딱 맞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개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 일의 개념, 날짜의 개념, 시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 수업에 있어서 이 어떤 이 시간 개념, 이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는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오고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2019년에 중국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할 때 굉장히 주저주저 많이 했어요. 저놈들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 다 뺏길 건데 그냥 전광판 오다를 많이 주는 게 낫지. 투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19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20년도에 딱 바로 그냥 코로나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러고 있고 투자를 하고 빚을 못 받죠. 그래서 지금 3년이 됐는데 하나님 3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는데 중국도 지금 3년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죠? 좀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의 회사를 또 투자를 합니다. 현재 있는 SS라이트라는 회사에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제가 회장으로 취입을 합니다. 그냥 이제 회장으로 취입을 하고 CEO 별도 사장은 제 후배인 이제 사장이 하고 그리고 거기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도 하나님 3년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한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없고 또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또 내가 또 초창기처럼 3년을 내가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염려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3년의 기간을 올해 6월 달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해외 사업을 풀어줘서 해외는 나가지 않지만 줌으로 메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11개 나라입니다. 지금 11개 나라에서 제가 지금 해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채용수업이가 있으면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그 옆에는 꼭 채용수업이가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협상을 펼쳐왔던 거죠. 협상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성경의 그 수많은 숫자들, 절부터 장부터 이런 것이 있듯이 효용섭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 오는 이 과정에 숫자적인 개념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 숫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와 함께 숫자가 성장해 오니까 저도 성장해 왔고 제가 성장해 오니까 이 협상학이 만들어져 왔고 또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언변이 늘어나서 말하기를 가르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이 과정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1번째 숫자와 나눔으로 만든 성공의 협상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숫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죠. 저한테만 감동적입니다. 이게 감사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용서배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를 숫자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제가 뭐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베푼 은혜의 이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 만든 것이 또 장학재단 12년도에 설립을 해서 올해 지금 이제 10년이 돼가는 거죠. 12년도 그래서 10년 차.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러서 지금 이제 현재 7명의 이사들과 함께 장학재단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좀 장학재단을 좀 이제 오픈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년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오픈을 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액수가 적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좀 주고 있는 부분을 올해까지는 이제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원도에 있는 걸 잘라내버리고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숫자적인 개념을 통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협상하기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